전국에 계신 대박말을 잡아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시간 진행을 맡고 있는 강철입니다. 2012년 2월 18일 토요경마 해설방송 시간입니다. 제 옆에는 변함없이 원석 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3주차 토요경마입니다. 지난주는 솔직히 경마 끝나고 기분이 조금 좋았습니다. 일단은 저희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마필들이 대거 입상을 해가지고 그렇죠. 방송 내용이 너무 좋았다라는 팬 여러분들의 전화도 받았고요. 또 우리 원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인적으로 메인 적중 그리고 또 승부 경주 적중이 좀 나와줘서 지난주는 조금 기분이 좋았던 한 주였는데 사실상 아직 저희는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뭐 그 정도 결과로 저희가 만족할 만한 팀은 아니에요. 이번 주는 지난주 한 따블 이상의 좋은 결과 반드시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내용이 좋다 보니까 최근 뭐 장안의 화제리에 방영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 편성을 보니까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원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월 이제 3주차 경마여서 좀 실주 누수도 좀 단촐해지지 않을까, 다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이번 주도 여전히 이제 많은 마피들이 출전했고, 또 이제 월등한 능력마들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기복형 마피들, 또 출전마 간의 전력차가 크지 않은 편성들이 많아서, 자, 이번 주에도 좀 재미있는 배당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2월 3주차가 정도 돼가지고 좀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 부진마 편성이 많고요. 14도 풀게이트의 접전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도 중배당, 반드시 노리시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변함없이 열심히 준비한 대박마들 위주로 가겠습니다. 자, 스피드 있고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바로 2월 18일 토요 1경주 시작하겠습니다. 1300입니다. 국산 6군 마령 14도 풀게이트의 접전. 요거는 대가리가 없는 게임으로 보이는데 원석이요? 기복마들의 접전 구도인데 자, 이 외곽에 있는 14, 이 본지드가, 이 실전을 거치면서 조금씩 걸음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에도 뭐 강한 욕심을 내지 않았지만은, 마지막 끝걸음이 살아있었던 그런 모습이어서, 요번에 편성 자체가 굉장히 허접하다라면은, 아낄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개인적으로 이 배당권에서는 이 안쪽에 있는 3번, 이 대시보이가, 이 워전을 잡아치고는 초반에 순발력이 깔끔하지 못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직전에 이 걸음에 변화를 보였고, 자, 이번에 또 거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 서승훈 기수가 초반에 적극적인 플레이를 준다라면은, 감량의 이점까지 안고 있는 말이어서, 저는 이번에 14번 본지그 3번 대시보이, 자, 2마리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압도할 만한 능력마가 없는 기복마의 편성, 저는 분명히 배당이 나와준다고 봅니다. 우선 변화된 거는 보여주고 있는 12번 불스아이입니다. 14조 완식입니다. 이 녀석은 지난번에 이제 출발이 별로 안 좋았어요. 후미권에 딱 전개를 하고 있었는데 막판에 올라오는데 의외로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준 말입니다. 경주 거듭할수록 분명히 더 나올 걸음이 있는 말인데 이번에 1300으로 거리 늘려서 출전했으니까 아마 막판에 외곽에서 멋지게 날라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만식 기수가 지난주부터 400상 아직 못하고 있죠. 이창만 뎁다 들이대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에는 뭐 타는 마필들 보니까 이번 주 중에는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1경주 때 이걸로 달성하면 기분이 더 좋은 거고요. 12번 불스와이 기억하시고 2번 아라제일, 요건 대박마입니다. 18조 이상의 간장, 역시 혈통 좋은 포인마인데요. 직전 데뷔전, 역시 발주는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의외로 끈기 있는 걸음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훈련 때도 상당히 탄력이 괜찮았습니다. 이 최식 마주는 뭐 18조 대표 마주죠. 그렇죠. 홍지, 태왕성 보유한 마주인데, 간간히 승부했을 때 상혁이 태워서 배당 잘 터트리는 마주니까 꼭 기억하시고 저는 1경주 대박마로 요 2번 아라제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경주 아주 만만치 않은 혼전이 예상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반드시 중배당을 노리시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토요 2라운드 1300 혼합 4군 마령 역시 풀게이트입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원석이요. 한가운데 8번 이 댄시 파워가 이 말 이름 그대로 이 파워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반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약점을 지니고 있지만은, 저는 뭐 직전에 걸음을 좀 아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편성 자체가 세지 않습니다. 박태동 기수가 한 박자만 서둘러 준다라면은, 여기서는 무난하게 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외곽에 있는 13번 기쁜 아침이 발주가 최근에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자, 이번에 앞장 승부를 들어갈 수 있는 저로의 찬스를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번에 빠른 말들, 자, 이 안쪽에 1번 해피 프린세스가 포진하고 있지만은 황신도 기수가 1번을 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 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센 말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냥 무시하고 앞장 까면 또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말이니까 저는 이번에 8번 댕치파워하고 13번 기쁜 아침 두 마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일단 액면적으로 딱 놓고 봤을 때는 3번 녹시크린 모어라는 요 녀석에 관심이 좀 가는데 근데 최근에 하여튼 실전에서 성적은 조금 실망이죠. 네, 그렇죠. 워낙 또 늦게 올라오는 스타일이라서 물론 이제 1300으로 거리 늘었다는 점이 약간은 유리하게 작용되겠지만 얘도 뭐 그렇게 믿고 갈 만한 대가리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시네마 중에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10번 시드니 주얼리. 얘는 일단 무조건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라이언 허트의 자마입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뭐 블루핀, 라이언 산타. 이미 국내에서 모든 검증이 끝난 혈통이고요. 비록 데뷔 전 1300에다가 도전장을 던졌지만 얘가 주행심사 때 상위군 휴양마들, 뭐 기라성, 니캉네캉 이런 애들하고 뛰었는데 채찍에 대한 반응도 너무 좋고 채찍을 툭툭 대는데 바로 때리자마자 걸음이 나와주는 모습이고 소속조 고배당을 터뜨렸더니 가을 요정하고 병합을 하는데 아주 외곽에서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탄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얘는 뭐 제가 데뷔전 나오기만 하면 뭐 노리려고 체크를 해놨던 말이니까 자, 10번 시드니 주얼리 반드시 노려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요거는 또 역시 대박마입니다. 2번 투 썸즈 업 19조 김철호. 요 녀석도 지난번 경주 조금씩 변화를 보여줍니다. 외곽으로 딱 중반 가담을 했다가 다소 밀렸지만 의외로 스피드가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런 애들이 기습을 치고 나갔을 때는 배당으로 그냥 연결되니까 10번 시드니 주얼리, 2번 투썸즈업 요 두 마리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편성 자체가 이렇습니다. 인기 많이 너무 맹신하지란 말씀, 맹신하지 마시란 말씀 드리면서 2라운드 마무리합니다. 계속해서 토요 3경주 1200m 국산 육군 역시 14도 풀게이트. 요것도 인기만 몇 두가 보이긴 합니다만 요거는 제가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역시 거리 늘어났다는 점을 이용을 해서 이 뒷심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말 4번 최종 병기를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49조 최원준. 이번 주는 이 최원준 기수를 조금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돼요. 특급 기수인 문세영이나 박태종 기수보다 더 많은 기승 기회를 잡고 나갔습니다. 네. 토요경마 10두의 말에 기승을 하는데 그 기승하는 말 자체도 만만치 않은 말들 다 탔기 때문에 아마 최원준이 이번 주 노리시면 아마 2-3마리 정도는 입상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요 녀석 직전 데뷔전 때 뒤에서 올라왔는데 추진력 대단했습니다. 상대들이 무한신조 이런 애들이었다는 걸 감안했을 때 충분히 발전 기대치가 있고요. 이번에 1200 늘려서 출전한 것이 바로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저는 4번 최종병기 얘는 반드시 노리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한 두는 9번 가을 풍경입니다. 6조 박시천. 역시 데뷔전 지난번 외곽으로 쭉 가담했지만 역시 조금 아쉬웠죠. 하지만 역시 상대가 강했습니다. 무한신조, 비카 서미트, 헤비치. 최근에 워낙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마필들 간의 접전에서 뒤늦게 왔음에도 오히려 막판의 탄력은 얘가 더 좋았다. 그래서 약간 내측 기대는 모습이 있었지만 이번에 강하게 훈련하면서 기대는 모습도 조금씩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천둥번쩍 생각하시면 6조의 박시천 요것도 한 번 강승부 들어갈 수 있는 조합이니까 일단 4번 최종병기 9번 가을 풍경 이 뒷심 있는 두 마리 마필들 추천드리면서 원석이 원 계속해 주시죠. 네, 이 과연 한가운데 7번 하얀 누리가 이 선행을 나서느냐 아니면은 따라가느냐 어떠한 전개를 펼치느냐에 따라서 후차권이 가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얘가 선행보다는 따라간다는 전제 하에 이 배당나 한 마리만 말씀드리겠는데 이 외곽에 있는 10번 미스 에브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빠른 말들이 없어요. 기껏 해봐야 뭐 안쪽에 5번 너 미드마 정도인데 뭐 7번이나 5번이나 그렇게 이 두려운 순발력을 가진 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번 미스 에브리 문정균 기수가
마음만 먹으면 여기서 충분히 앞장 승부를 들어갈 수 있는 호기를 맞이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발력이 실전을 거치면서 또 힘이 차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게이트가 좀 밀려있지만은 이 강력한 선행작전을 구사할 때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또 이변을 낼 수 있는 말이니까 저는 10번 미스에브리 한 마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서두에 제가 이번 주 최원준을 좀 조심해라 말씀드렸는데 네. 또 하만식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웬만큼 뭐 팔리는 말들 다 기승하고 나왔기 때문에 하여간 최원준과 하만식 기수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3라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주로 넘어갑니다. 토요 제주 1라운드 제주마 1등급 핸디캡 역시 10두의 접전 요것도 인기마들 접전으로 보이는데 일단 원석이 형 틀어주시죠. 네, 저는 이번에 좀 공교롭게도 영상 시리즈를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1번 영상 신호는 정경주 이 경주 내내 이 외곽만 전개하면서 아침을 남겼단 말인데 센 말입니다. 능력 있는 말이죠. 이번에 1번 게이트 이점을 달았기 때문에 민상호 기수가 초반부터 적극적인 플레이를 들어간다면은 저는 얘가 이번에 선행 승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낙관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또 하나 영상 시리즈 5번 영상 불빛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막강한 뒷심을 지니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영상 신호가 선행을 나서면서 여타 앞선을 나가는 말들을 전부 다 제압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에 충분히 이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능력 있는 말들, 센 말들하고 꾸준하게 전력을 다져왔단 말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1번 영상 신호하고 5번 영상 불빛 두 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1110m 경주입니다. 예. 뭐 상당히 단거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제주마 1등급 1110m는 의외로 좀 길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추임마들이 막 날라오는데 저는 이번에 역시 뒷심 있는 마필들 위주로 가겠습니다. 3번 한백평정 16조 강성이죠. 16조가 3번, 6번 두 마리를 동반 출전시켰는데 최근에 16조 승부는 솔직히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안덕수 기수가 좀 강합니다. 하지만 또 강성이가 그냥 있을 기수는 아니죠. 여애는 지난번에 뻔히 보고 뒤늦게 와서 아쉬움 남겼던 말인데요. 역시 결승은 오히려 통과하고 걸음에 여력이 남을 정도로 아주 스태미나가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외로 빠른 경합 예상됩니다. 초반에 선입권 자리만 잘 잡아주면 3번 한백평정 분명히 저는 안에서 뚫고 나온다 라는 확신을 갖고 추천드리겠고요. 7번 백록원주입니다. 최근에 김용섭이가 조금 주춤합니다. 거의 뭐 제주에서 전설적인 기수인데요. 근데 지난주부터 조금씩 의지를 높여가고 있어서 요 녀석도 지난번에 완전히 늦발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분명히 추입 타이밍 제대로 잡고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저는 제주에서는 김용섭 기수 좀 눈여겨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3번 한백평정, 7번 백록건주 이 두 마리의 강력한 추임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1라운드 우리 원희원에 추천드렸던 요 영상 시리즈 그리고 제가 추천드렸던 3번, 7번 요 마필들 잘 엮어서 3복선까지 한번 노려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요 4라운드 1200m 혼합 4군 14도 풀게이트 접전. 이번 4라운드는 강철이 오늘 오전장에 준비한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사실상 후반부 경주들에서도 배당 나오고 때려먹을 경주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요 경주만큼은 제가 반드시 때려먹자, 쌍승시까지 확실하게 때려먹자, 라고 자신있게 분석한 레이스라서 아예 그냥 오전장부터 메인 승부 딱 잡아놨습니다. 일단 원석이현 보시는 말씀해 주시죠. 예, 이 월등한 능력마가 없는 접전 구도 속에서 이변의 가능성도 있는 경주여서 저희 진행자님이 또 이제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로 준비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먼저 안쪽에 있는 1번 꽃마루가 직전에 지구력까지 보강된 모습이었습니다. 직전에 3차가 결코 못 뛴 경주가 아니었죠. 얘가 못 뛰었다는 표현보다는 상대마들이 훨씬 더 잘 뛰었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좀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원게이트 이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게이트 열리자마자 총알같이 그냥 튀어나가지 않을까. 강력한 선행작전을 구사할 수 있는 편성이고 또 지구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배당권에서는 라이언 하트의 자마입니다. 한가운데 6번 파워 대시가 되겠죠. 데뷔전에서는 뭐 한상열 기수가 그렇게 뭐 강한 욕심을 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역시나 가능성 있는 발걸음을 다 보였습니다. 앞으로 거리가 늘어날수록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활동 기대치가 있는 말이어서 저는 이번에 1번 꽃마루하고 6번 파워 대시 두 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4라운드는 뭐 큰 폭탄 배당 뭐 이런 건 아니라도 제가 예상하고 있는 배당이 한 복승식 기준으로 15배에서 20배 사이에 아주 완빵 승부를 한번 기대하고 있는데요. 요 마방과 요 기수, 요 마주는 올해만 해도 전부 다 대가리 2승을 끌고 들어왔던 조합입니다. 지난번에 사실상 딱 초반에 빨리 붙었을 때 저는 왔구나라고 했는데 워낙 상대들이 좀 강해서 조금 아쉽게 밀려났지만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뭐 무조건 나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녀석을 놓고 쌍승시까지 뭐 그냥 확실하게 아주 오전장부터 메인 승부를 한 방 때려 드릴 테니까 현장에서 저희 가족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메인 승부 4라운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시 제주로 갑니다. 제주 2라운드 한라마 2등급 핸디캡 역시 10두의 접전 원석이현 풀어주시죠. 네, 이 4번 무주제일이 원래 선행 1변도로만 뛰었단 말인데 직전에 선행을 가지 않고도 또 외곽을 들고도 상당히 많이 뛰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따라가는 걸음에 적응력을 보였고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말이어서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관심이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배당권에서는 외곽에 있는 10번 산초원이 관심권입니다. 출전한 말 가운데서 가장 빠른 순발력을 지니고 있는 말이죠. 그 전전 경주에서는 뭐 쾌속 열전이라든가 근초고왕 이런 센 말들하고 뛰고도 많은 차가 크지 않았던 그때 경주력이라면은 충분히 2편 3에서는 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번에 4번 무두제일하고 10번 산초원 두 마리에 대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원희연이 또 좋은 마필들 추천해 주셨는데, 저도 4번 무주제일은 지난번에 거의 뭐 전 승부를 아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같이 하는 부분이고요. 한 마리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번 온누리의 정명이는 8조 말입니다. 지난번에 거리를 늘려서 출전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더, 기회다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늦발해버리면서 승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자, 하지만 이 녀석은 역시 지구력을 겸비하면서 순발력까지도 있는 말이니까 지난번과 같은 실수는 저는 두 번 다시는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는 아마 게이트 딱 열리면 외곽에서 한 3선 정도 딱 붙어가지고 마지막에 직선주로 아마 승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제주 2라운드는 9번 온누리에 9번 온누리에 또 우리 원석연이 말씀드렸던 4번 무주제일 그리고 선행 갈 수 있는 요 10번 산초원 이런 마필들로 한번 잘 엮어서 3복승까지 때려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토요일에 준비한 제주 2라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요 5라운드 1200m 국산 육군 마령 역시 14도 풀게이트 접전. 이번 라운드는 우리 또 원석위원이 야심차게 준비한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뭐 아예 오전장에 뽕을 뽑기 위해서 열심히 분석하고 준비했는데 추천해변은 조금 이따 들어보기로 하겠고요. 일단 제가 이번 라운드에서 보는 마필은 12번 로얄 임페리얼. 일단 지난번부터 서서히 지금 변화가 오고 있어서 아마 이번에 상당한 초반부터의 강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안장도 41조 승부수죠. 조인권 안장으로 딱 교체됐기 때문에 아마 많은 또 인기를 모으긴 하겠지만 그 인기에 저는 충분히 이번에는 부응할 수 있는 편성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12번 로얄 임페리얼 일단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얘는 배당마입니다. 외곽에 있는 14 마이디어 33조 김영긴 안장인데요. 잉그란디어의 자마. 잉그란디어의 자마들이 초반 순발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역시 직전에 약간 한 박자 늦게 올라왔지만 막판에 차고 올라왔더니 힘과 주폭이 아주 대단했단 말입니다. 요거 이번에 1200이라면 다시 한번 외곽에서 멋진 추입승부 기대하고 있고요. 강용식 마주는 1000맥을 보유한 마주죠. 2월 첫 주차에 영진이가 또 배당 멋지게 때려줬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의지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팁으로 드립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 다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12번 로얄 임페리얼, 14 마이디어 일단 저는 이 두 마리를 노려보고 있다 말씀드리면서 자 5라운드 우리 원석이 형이 아까 열심히 분석을 하더라고요. 하이라이트 승부
추천의 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14마리 풀게이트 접전 속에서 결코 간단하게 끝날 레이스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토요 경마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 경기로 준비한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인기를 모아주는 말들이 몇 마리 포진하고 있지만은 이 중에서 강력한 인기마 한 마리가 상당한 불안 요소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증도 되지 않았는데 너무나 많은 인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여서 저는 얘에 대해서는 강한 믿음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얘를 아예 배틀권에서 좀 잘라내고 승부를 들어갈 예정이 되겠습니다. 뭐 큰 배당은 아니라 할지라도 한 방으로 때려 먹는다면 충분히 짭짤한 환수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요주의 복병권 마프들까지 노리면서 인기만 한 마리 걷어내고 이 오전장이지만은 자신있게 팬 여러분들과 함께 승부를 들어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솔직히 방송 내용이 참 좋습니다. 네. 특히 오전장부터 적중마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두 위원이 이번 주는 오전장에 좀 여러분들에게 힘을 한번 실어드릴게요. 네. 저희 대박마 가족분들 아주 오전장부터 한번 대박 한번 같이 치면서 하이파이브 하고 중반부 아주 그냥 편안하게 맞이합시다. 네. 자, 5라운드 좋은 결과 또 현장에서 가져다 주시길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고요. 6라운드입니다. 1000m 국산 육군 마령 12두의 접전. 이번 라운드 일단 8번 행운 뉴스가 좀 인기마로 팔릴 것 같은데요. 원석이 형 풀어주시죠. 네, 아직 뭐 전력이 노출되지 않은 승예마들이 출전하고 있는데 이 외곽의 열하나 화인 챔피언은 데뷔전에서 걸음을 남겼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입주가 그렇게 깔끔한 말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바깥쪽 게이트가 유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직전보다는 분명 한 단계 올라선 컨디션을 보였기 때문에 요 앞경주 데뷔전의 아쉬움을 만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배당권에서는 10번 큰 소망 16점 마방에서 이 고성인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이 주행심사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올라오는 탄력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모습이어서 어차피 고만고만한 마프들 간의 한판 대결이라면은 또 이런 편성에서 고성인 기수가 또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이번에 11 화인 챔피언과 10번 큰 소망 두 마리에 대해서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6라운드는 1000m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이게 누가 튀어나갈지 아무도 모를. 네. 그리고 또 시네마 중에 좀 가능성 있는 애들이 보이잖아요. 저도 시네마 한 마리 가겠습니다. 3번 퍼펙트 폴리오. 얘는 반드시 좀 주목을 해주세요. 퍼펙트 비전 2의 자만데 이 모마인 덤프티 라이더는 천병, 크릭 라이더 등을 또 생산한 바 있죠. 얘가 아주 주행심사 때 순발력이 아주 탁월했어요. 그리고 직선주로에서도 뭐 채찍도 안 되고 꾹 잡고 오는데도 시네마답지 않게 의외로 안정적인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또 요 포트폴리오, 이 법인체 마주는 2월 첫 주차에 47점 말이죠. 이 브라운 테리엇이란 이 시네마 바로 데뷔전 때 그냥 쏴 먹었던 그런 마주니까 요런 애들 반드시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 가는 마방이 항상 가는 겁니다. 고배당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미 의지를 드러냈던 마주와의 조합이다. 브라운 테리엇 꼭 기억하세요. 3번 퍼펙트 폴리오 추천드리겠고요. 또 한 두는 4번 금각입니다. 41조 양의진 한장. 요 녀석은 지난번에는 조금 한 박자 뒤로 빠졌다가 마지막에 올라왔는데 자 역시 상당한 탄력을 보여줬어요. 역시 성열이가 조금 얘하고는 안 맞았다라는 느낌입니다. 네. 이번에 41조 양의진이 최근에 양의진이 가끔 태우고 있죠. 신상명 조교사가 아름다운 제주 또 태워서 3차겠기 때문에 요거 한번 또 멋지게 직선주로 해서 승부 한번 뽑아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6라운드 저는 3번 퍼펙트 폴리오의 시네마 4번 금각이 두 마리 주목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7라운드입니다. 1400 국산오군 마령 역시 14도 풀게이트인데요. 요것도 저는 터질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건 제가 먼저 한번 풀어드릴게요.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네요. 분명히 누가 먼저 앞장 까고 나가면 사고 칠 것 같은데 그 녀석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고 일단 6번 백두산 전기 한번 주목하고 싶습니다. 11조 이상혁 안장 상혁이가 일단 열심히 준비했고요. 승군 이후에 조금 주춤했지만 지난번에도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서서히 또다시 컨디션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스포까지 마무리 상혁이가 딱 하고 나왔는데 요거 빠른 말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3, 4선 정도 안쪽에 딱 자리만 잘 잡아주면
충분히 일낼 수 있는 말이니까 6번 백두산 전기 일단 배당의 중심으로 추천드리겠고요. 얘는 저희 방송팀에 걸맞는 그야말로 대박마입니다. 앞장만 까서 시원하게만 돌아주면 정말 기쁜 결과를 안겨줄 수 있는 5번 레드먼입니다. 14조 김혜선 한장. 얘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입상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독땡을 치고 나가야 되는데 얘보다 빠른 말이 저는 없죠? 아무리 봐도 없네요. 그래서 무조건 단독 선행 확실하게 걸렸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지난주 혜선이가 돌아와서 블루 차밍으로 네. 또 30배가 넘는 멋진 배당을 선사해줬는데 선행 분명히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5번 레드머니 요거 대망마로 추천드리면서 두 마리 추천드리겠고요. 원석이요. 네, 우선 먼저 10번 대마형이 3연타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직전에 전개가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쇠하고 맞짱을 뜰 정도의 경주력이면은 저는 이번까지는 한번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배당권에서는 신군전인데 열하나 백화령이 이 하루가 다르게 이 걸음걸이가 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선행마가 많지 않은 편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3차권, 4차권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정평수 기수가 최근에 이 구조마방에서 문세영 기수 태워놓고 전부 다 이 승부를 줬는데 정작 이 정평수 기수가 이 승부를 못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선배 기수로서 좀 자존심도 많이 좀 상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강력한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전개상 이점을 안고 있는 11 백화령까지 해서 10번 대마형 11 백화령 두 마리에 대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서두에 시작 전부터 이번 주 편성도 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죠.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7라운드도 대단한 편성입니다. 지난번 고배당 터뜨렸던 3번 새벽 하늘도 보이고 또 거세후에 출전했던 12번 80도 보이고 그렇죠. 저희가 출전했던 마필 외에도 분명히 요거는 터지는 편성이니까 현장에서 꼭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7라운드 마무리하고요. 토요 8라운드 1400 혼합 3군 역시 14도 풀게이트 원석이요. 네, 우선 먼저 10번 나노시티가 또 한 번 이 독땡을 까고 나가는 경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이 대합창을 워낙에 여유있게 이겼던 걸음이 인상적이어서 물론 직전보다는 좀 강한 상대들이 있긴 하지만은 얘도 앞으로 더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이 막강하다는 점에서 독땡만 까면은 또 한 번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배당권에서는 외곽에 있는 14번 골드잡으라니까 직전에 이 시종 외곽 돌고 중거리 첫 도전에서 가능성을 보였단 말입니다. 자, 이번에 오경환 기수가 기승을 하죠. 박병윤보다는 오경환 기수가 훨씬 더 늘어나고 또 이 악의임이 굉장히 강한 기수입니다. 그래서 이 앞벽기가 있고 또 꼬장기가 있는 얘를 충분히 잘 제어를 해줄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거리까지 내려왔다라면 아낄만한 이유가 없는 상황이니까 저는 이번에 10번 나노시티 11 골드 잡을라니 두 마리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앞장을 깔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선행마 중에 능력마가 없는 경주니까 분명히 이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계속 노렸던 말입니다. 11 골드빅 33조 지하주.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요거 최근에 제가 몇 번 노려드렸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경주 또 한 번 실패하고 참 너무 아쉬웠는데 저는 이번에 타이밍은 저는 왔다고 봅니다. 지하주가 역시 마무리 저기 숙보까지 딱 때리고 나왔는데 전혀 훈련 때는 이상 없는 말입니다. 힘도 좋고 주폭도 잘 나와주고 있는 말이라서 자, 최근에 자이카를 비롯해서 문학맨 현군의 강자들하고 놀았던 그 잠재력을 여기서만 발휘해주면 저는 무조건 승부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11 골드비에 강력하게 추천드리겠고요. 역시 늦발기가 좀 있긴 합니다만 입상만 해주면 올라만 하주면 대박입니다. 7번 수봉산 15조 박울은 얘도 아마 제가 강철이 몇 번은 추천드렸을 겁니다. 네. 워낙 지구력은 좋은데 비해서 발주 자체가 너무 느립니다. 너무 저기 넉넉고 있다가 거의 깡바닥에서 올라오니까 지금까지 입상에 실패했지만 분명히 요 정도 급의 편성이라면 한번 미친 듯이 올라올 타이밍은 왔다고 봅니다. 자, 15조 박기철 마방 조심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냐 지금 2월 달에 아직까지 입상이 없는 마방이에요. 이번 주 무조건 15조에서 한두 정도는 제가 터뜨릴 것이다. 이미 미리 보는 대박맛 분석을 코너에서 제가 코너를 통해서 각종 게시판에 제가 올려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7번 수봉산 한번 강하게 배당권으로 노려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8라운드다 분명히 제가 볼 땐 터질 것 같으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마필들 3복승까지
꼭 한번 엮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계속해서 9라운드 1800 국삼군 역시 14도 풀게이트 만만치 않은데요. 원석이요. 네, 안쪽에 있는 2번 꽃누리가 편상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번에 좀 찬스를 만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킹파이팅이라든가 서밋러너 이 대상 경기 나갔던 쟁쟁한 말들하고 뛰면서 걸음을 남겨왔기 때문에 편상이 약해졌다라면은 충분히 노려볼 만한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배당권에서는 약간의 공백기를 지니고 있지만은 기본 잠재력 하나만큼은 전혀 드릴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바로 이 한가운데는 5번 플리트보이가 되겠는데, 얘가 이 국산 신군전에서 뭐 번개 강호라든가 이런 센마들을 만났을 때도 걸음을 아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있는 발걸음을 보였단 말이어서 저는 이번에 신영철 기수가 초반에 자리만 확보해 준다라면은 또 이 신영철 특유의 또 이 파워감이 느껴지는 기승질로 막판에 힘을 쓸 수 있는 말이니까 저는 이번에 2번 꽃누리하고 5번 플리트보이 두 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5번 플리트보이는 지난번에 출장 중에 기수 낙마해버렸죠. 네. 이번 라운드도 왜 이변이 가능하냐 하면, 분명히 14 매직 라이트 외곽에 있는 얘가 인기만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5조 우창구 마방 항상 인기만 조심해야 돼요. 지난주도 뭐 천원을 비롯해서 정상일로, 뭐 메이비, 팔리고 다 안 가는 마방입니다. 그래서 얘는 인기는 없겠지만 저 또 못 믿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9번 인터라켄 조심하십시오. 54조 김정준입니다. 제가 또 노리고 있는 안장 중에 하나가 또 김정준인데요. 요 녀석도 지난번에 후미권에서 힘한 배를 하고 마지막에 올라왔는데 조금 한 박자 늦게 올라왔어요. 분명히 직선주로 해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남겨뒀던 힘까지 확실하게 한번 쏟아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9번 인터라켄 요거 추임마 확실하게 올라오면 배당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마땅한 선행마가 없네요. 그래서 얘가 비록 아직까지 장거리를 선행 가서 버틴 적은 없지만 4번 마이더스 빅터입니다. 지난번에는 워낙 초반 선행 경합이 치열했어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인게이트 단독 선행입니다. 비벼댈 말이 없는 편성에서 비록 장거리 아직까지 버티지 못했지만 요거 한번 선행해주는 기회 찬스 잡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2억 안장으로 교체되면서 부중이 직전 56에서 이번에 50까지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6이나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 50km면 무조건 저는 선행 갔을 때 한 바퀴 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9번 인터라켄, 4번 마이더스 빅터 두 마리를 추천드리고요. 인기마인 14번 매직 라이트는 맹신하지 마시란 말씀 5조니까 한 번 더 강조해드리면서 9라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라운드 1900m 국산이군 핸디캡. 역시 풀게이트의 접전입니다. 자, 이것도 뭐 그렇게 강력한 머리감은 보이지 않는데, 그죠? 권석현. 네, 저는 이번에 좀 다양한 승식에 활용하는 의미에서 저희 방송에 어울리는 대방마들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안쪽에 있는 2번 서울의 큰별이 이번에 거리가 늘어난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은 솔직히 평상만큼은 얘가 싱그러운 아침도 이겨봤단 말입니다. 어떠한 능력말을 만나도 전혀 꿀리지 않는 막강한 뒷심이 지니고 있는 그런 말이어서 저는 이번에 문정균 안장에서 다시 한번 승부가 가능한 편성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마리는 바로 그 옆에 있는 4번 아티스트가 되겠는데 얘가 이번에 앞장 승부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또 따라가는 능력도 최근에 많이 좀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에도 심충태 기수가 강한 욕심을 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은 편성에서 끈기를 보였던 그런 걸음으로 볼 때, 이번에 앞선에만 레이스 풀어가 준다라면은 또 다른 또 역시 견제를 받지 않는 레이스여서 저는 충분히 이변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4번 아티스트, 마지막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2번 서울의 큰별 두 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10라운드는 지난번에 같은 경주에서 뛰었던 마필들 간의 리턴 매치의 형식입니다. 물론 경주라는 것은 매 상황에 따라 좀 결과가 달라지죠. 그렇죠. 저는 지난번에는 비록 석패했지만 14 굿 파티 이번에 다시 뛰면 저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는 초반에 선두 경합하다가 마지막에 살짝 밀려났어요. 그 틈을 라온 스피드와 안성축제가 올라왔지만 이번에는 저는 얘가 더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고 보고요. 아예 그냥 빠르게 치고 나가서 선두권을 딱 장악해버리면 저는 충분히 돌 수 있다고 봅니다. 자, 훈련 열심히 한 14번 굿파티
아주 강하게 추천드리겠고요. 얘도 지난번 경기 좀 아쉬웠단 말입니다. 8번 희망대로 15조 박우론입니다. 역시 완전히 늑발해버리면서 저기 후미로 쳐져버렸어요. 그냥 의지 없이 따라만 왔는데 그 틈에서도 역시 탄력적인 걸음을 숨길 수가 없었죠. 승군전 저는 완전히 탐색했다고 보고요. 역시 박우론이가 이번에 스포까지 마무리 저격 딱 때리고 나왔는데 아주 폭발적인 한 발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14 9파티 8번 희망대로 지난번에 너무나 아쉬움을 남겼던 요 두 마리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10라운드도 만만치 않은 접전이 예상됩니다. 역시 다양한 승식들, 삼복승식 꼭 활용하시란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라운드 2000m 국산 1군 핸디캡 10두의 접전인데요. 요거는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들과 기존 전력들 간의 대접전입니다. 과연 919는 최근에 절대 강자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석이요. 네, 1군 강자들이 없는 그런 편성이어서 이거는 뭐 모두가 덤비는 게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3번 장비사랑은 제가 볼 때 직전에 좀 덜 갔단 말입니다. 1군 올라와서 가장 해볼 만한 상대, 약한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서승훈 안장에서는 뭐 우창구 조교사가 뭐 가라 마라 이런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무조건 강공작전을 지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자, 결과를 떠나서 편성에 만난 마필 3번 장비사랑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이 배당권에서는 외곽에 있는 9번 심포니 소나타가 직전에 이 소리 없이 올라왔던 끝걸음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최근에 뭐 NDC 러너하고도 뛰어봤단 말이고 또 얘 역시도 근래에 들어서는 가장 만만한 상대를 만났고 또 배당 메리트가 있는 경기여서 노릴만한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는 3번 장비사랑하고 9번 심포니 소나타 두 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제가 몇 주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지만 지금 이 서울의 919는 그야말로 춘추전국 네. 무주공산이에요. 사실상 뭐 포인마 에이스 갤로퍼가 가장 세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사실 그 원인을 찾아본다면 이 국산마의 강자들이 전부 부산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지금 새싹들이 자라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10세가 지난 뭐 탑 포인트가 지금 우승을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자 뭐 번외의 말씀입니다만 이번에도 강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1번 실버웨이 22조 문세영입니다. 지난번에 그나마 919의 강편성이죠. 에이스 갤러퍼, 블루핀, 뭐 탑포인트 등이 출전했던 공영주에서 출발과 동시에 아예 그냥 이안하기시와 낙마해버렸습니다. 외측에서 추돌하면서 튀어나가면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보지 못했어요. 이번에 게이트에 찬스가 일단 왔고요. 22조에서 문세영이 왜 태웠겠습니까? 그만큼 지난번에도 이미 준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정도 편성이라면 충분히 선입권에 붙어서 마지막 한 발 쏠 수 있는 찬스다라고 보고요. 5번 탐나 선택도 눈에 들어오죠. 52조 범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지난번에 원래는 뭐 같이 뛰었어야 했죠. 그런데 그렇죠. 이 1위 뭐 낙마해버렸으니까 얘도 지난번에 꾹 잡고 중후미에 체력 안배하고 있다가 막판에 걸음은 보여줬지만 그래도 그나마 센 편성이었어요. 그죠? 에이스 갤러퍼, 블루핀, 수성 TX. 요 정도급의 편성이라면 분명히 한 발 쏠 수 있다. 범현이 또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11라운드도 이렇게 저희가 추천드렸던 마필들 위주로 한번 중배당 노려보시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월 18일 토요 12라운드 벌써 마지막 라운드까지 왔습니다. 1400 국사군 별정 11두의 접전 요것도 접전인데요. 원석이현 풀어주시죠. 예, 한가운데 있는 T번 희망의 다리가 최근에 좀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뭐 대산 캡틴 과천 탈환하고 뛰었던, 지난 12월 3일날 보여준 경주력이면은, 자,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자세가 높은 것이 하나의 단점이지만은, 센 말들이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최원준이가 마지막 투혼을 좀 보여준다라면은 이 어려운 단점들을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배당권에서는 조인권이가 올라와 있는 3번 서해 아침이 저는 좀 관심권입니다. 얘는 뭐 직전에 조경호 기수가 아예 바닥권에서 한 게 없습니다. 조조 따라가다가 실전 조교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얘도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초반 능력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인권 기수가 올라왔다라면 또 직전에 걸음을 남겼다면
센 말들이 없다면은 뭔가 이 초반부터 적극적인 플레이로 서두르지 않을까. 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7번 희망의 다리하고 3번 서해 아침 자, 두 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또 원희연이 아주 짭짤하고 좋은 말들 추천해 주셨는데 이번 마지막 라운드 인기마가 10번 글로벌 퓨전입니다. 네. 물론 최근에 연승을 거두면서 국 4군까지 또 아주 뭐 승승장구하고 올라왔지만 지금까지 싸워왔던 상대들이 저는 그렇게 강한 애들은 없다고 봐요. 그쵸. 예. 네, 뭐 매니필드, 뭐 천둥번쩍 뭐 이런 애들 이겼단 말이니까 이번에 거리 경험도 없고 쉽게 입상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전제를 좀 깔아드리겠고요. 외곽에 11 다이나스포트 들어오면 뭐 대박이죠. 그렇죠. 최근 두 경주 한 박자 조금 늦게 타이밍 잡았지만 지난번 경주 인코스 선입하면서 힘 한 배를 딱 했는데 막판에 한 발이 조금 모자랐어요. 하지만 뭐 지난번 경기는 뭐 말로 홈런, 스피더스, 픽업 아웃잇 워낙 강편성이었으니까 걸음이 안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이 정도 급의 편성이 나면 요거 분명히 정평수가 마지막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3조 지금 상금 없기 때문에 이번 주쯤에 뭔가 하나 또 사고 칠 수 있고요. 작년에 또 정평수가 샛별 초롱 호흡 맞춰서 3조에 또 좋은 승부 걸어준 바 있죠. 11 다이나스포트 꼭 기억하시고요. 요것도 저희 방송에 걸맞는 대박마입니다. 9번 RA이온 13조 2억. 역시 최근에 아버지와 아들 조합. 지난주 제가 승부 경주 볼타 아주 또 아주 완짱 때려들었던 그 조합도 생각이 나는데 이 녀석도 지난번에 초반에 발주 이후에 조금 밀려버렸어요. 초반부터 밀려서 뒤에서 따라온다고 안간힘을 썼지만 역시 강자 틈 비바켓 지금 이 순간 워낙 잘 나가고 있는 3세 강자하고 붙었기 때문에 아쉬웠죠. 하지만 감량받고 요 정도 편성이면 다시 한번 아버지와 아들 조합이 사고 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번 마지막 라운드 11 다이나스포트 9번 RA이온 두 마리를 추천드리면서 2월 18일 토요일에 준비한 마지막 라운드까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소대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3주 차임에도 편성 자체가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많은 분석을 했지만 대박마들 위주로 방송을 진행해 드렸고요. 아마 1호 편성도 비슷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도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이번 주 반드시 한구라 하실 수 있도록 대박마 위주로 추천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고요. 잠시 쉬었다가 일요경마 해설방송 시간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철 원석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